워터라제가 생각하는 세계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 11 기원전 1200년 지중해에서 최초의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흥망성쇠가 교차하는 거대한 흐름의 연속입니다. 약 3200여 년 전 지중해 세계는 전례 없는 격변과 파괴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수백 년간 번영을 누리던 찬란한 청동기 문명이 갑작스럽게 붕괴하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대, 바로 철기 시대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이 시기는 단순한 연대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고도로 상호 연결된 국제체제가 무너지고 미지의 세력이 대륙을 휩쓸며 기후변화가 삶의 터전을 위협하던 격동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인류는 새로운 재료인 철을 발견하고 이를 가공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질서를 구축하게 됩니다. 과연 번성했던 청동기 문명은 왜 갑자기 붕괴했을까요? 인류는 어떻게 이 재앙적인 혼란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철이라는 금속을 통해 문명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철의 등장이 지중해 세계의 어떤 새로운 사회, 국가, 그리고 문화를 탄생시켰으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서양 문명의 어떤 근간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격동적이었던 1200년 전의 순간으로 들어가 청동의 몰락과 철의 새벽이 어떻게 지중해 세계를 재탄생시켰는지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16세기부터 기원전 13세기까지 지중해 세계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역사상 가장 고도로 상호 연결된 국제체제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비견될 만큼 동서양을 잇는 활발한 교육과 외교가 지중해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카시트 바빌로니아와 신흥 아시리아, 나일강의 이집트 신왕국,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 제국, 에게의 미케네 문명과 미노스 문명 등 거대한 제국과 문명들이 각자의 영토에서 번영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교류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서로 외교 문서를 주고받고 왕실 간의 통혼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며 원거리 무역을 통해 필수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문명의 동력이 된 핵심 재료는 바로 청동이었습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석기 시대의 돌보다 훨씬 단단하고 가공하기 쉬웠으며 날카로운 무기와 효율적인 도구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청동은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 식량 생산을 늘렸고 강력한 청동 무기는 군사력을 증강시켜 광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청동은 또한 정교한 예술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 문명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청동이라는 재료의 특성은 사회를 특정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석은 지구상의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생산되었고 구리 또한 특정 광산지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동의 생산은 복잡한 원거리 무역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케네 문명은 주석을 아프가니스탄이나 심지어 영국에서까지 들여왔습니다. 이러한 무역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왕실이나 팔라티노 경제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이는 소수의 엘리트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계층화된 사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청동 기술의 발달은 문명을 고도화시켰지만 동시에 주석과 구리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취약성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번영하던 청동기 문명은 마치 거대한 거인이 발 아래 균열이 생기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갑작스럽고도 철저한 붕괴에 직면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부터 시작된 약 150년간의 이 격변기는 오늘날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 불리며 역사학자들에게 끊임없는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붕괴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며 거대한 문명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중해 지역에 수십 년간 지속된 가뭄은 농업 생산성을 급격히 저하시켰고 이는 심각한 식량 부족과 기근을 초래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미케네와 히타이트는 물론 이집트까지도 곡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기근은 사회 불안과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야기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메르넵타와 람세스 3세의 기록에는 바다 민족이라 불리는 미지의 해상 침략자들의 침공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지중해 동부 해안을 따라 미케네, 히타이트 제국 등 주요 문명들을 약탈하고 파괴했으며 이집트조차 간신히 방어해냈을 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다 민족의 정체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들의 등장은 이미 취약해진 문명 체제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오랜 계층 구조와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피지배층의 불만은 극심한 위기 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엘리트 계층에 집중된 자원과 권력은 위기 시에 오히려 독이 되었고 백성들의 반란과 도시 내부의 갈등이 문명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청동의 필수 재료인 주석과 구리의 복잡한 공급망은 전란과 혼란 속에 무너졌습니다. 핵심 자원의 부족은 청동 무기 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각 제국들의 군사력을 약화시켜 더욱 쉽게 침략자들에게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케네의 찬란한 궁전들은 불에 타 사라졌고
히타이트 제국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들은 약탈당했으며 이집트 신왕국조차 위세가 크게 위축되어 점차 쇠퇴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인구가 급감하고 교역로가 끊기며 문자 사용마저 사라진 암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문명의 퇴보로 기록됩니다. 청동기 문명의 붕괴는 인류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인류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청동의 핵심 재료인 주석과 구리가 희귀해지고 비싸진 상황에서 인류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금속 바로 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은 이미 청동기 시대에도 그 존재는 알려져 있었으나 가공이 어려워 대중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철광석은 구리광석보다 훨씬 흔하지만 철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했고 녹는 점까지 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1000시 정도의 온도까지만 가능했기에 철광석을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들기 어려웠고 주로 철광석을 달구고 두드려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조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붕괴 시대의 절박함 속에서 인류는 철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초기에는 히타이트 제국이 철기 제조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제국이 붕괴하면서 이 기술은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고온 용광로와 풀무 기술의 발전은 철의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철은 청동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우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구하기 쉬웠다는 점입니다. 주석과 구리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전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철광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소수의 엘리트만이 청동 무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철제 무기와 도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철의 시대는 금속의 민주화 시대인 셈이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의 대극변 이후 도래한 철기 시대는 단순히 금속의 변화를 넘어 지중해 세계의 사회, 경제, 군사적 질서 전체를 새롭게 형성했습니다. 철제 증기와 낫, 도피 등은 과거 청동기나 석기로는 어려웠던 숲과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더 깊은 경작과 광범위한 개간은 농업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고 이는 곧 인구 증가와 정착지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생산은 새로운 공동체와 도시 국가들의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철은 무기 제조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청동 무기가 엘리트 전사의 전유물이었다면 철제 무기는 더 많은 병사에게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보병 중심의 군대를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훗날 그리스의 팔랑크스나 로마의 군단병과 같은 효율적인 보병 전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소수의 전차 부대나 귀족 전사의 대결에서 다수의 철제 무기로 무장한 시민군 간의 충돌로 변화했습니다. 청동 시대의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왕국들은 붕괴했습니다. 철기 시대에는 철 생산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각 지역의 작은 공동체들이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관료제나 공정 경제가 아닌 보다 분권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새로운 계층, 예를 들어 철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장인들과 이를 거래하는 상인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강자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민족과 국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재개하고 해상도시를 건설하며 독자적인 알파벳을 전파한 페니키아인들은 철기 시대의 주요 해상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암흑시대를 거쳐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고전 그리스 문명의 기반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필리스티아인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성경 속 사울 왕의 군대에서 철제 무기가 언급되는 등 철기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기원전 1200년경 지중해에서 시작된 철기 시대는 단순히 도구와 무기의 재료가 바뀐 것을 넘어 인류 문명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청동기 문명이 붕괴하며 형성된 광대한 백지 상태는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철기 시대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의 태동, 페니키아의 해상활동과 알파벳의 확산,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에서 훗날 로마로 이어질 초기 문화들의 발전 등 서양 문명의 뼈대를 세우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철의 광범위한 보급은 기술과 자원의 접근성을 높여 과거 소수의 엘리트만이 누리던 이점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했습니다. 이는 사회계층의 변화를 가져왔고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군사력의 확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 페니키아인들이 간결하고 실용적인 알파벳을 확산시킨 것은 지식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과거의 상형 문자나 쐐기 문자보다 배우기 쉬운 알파벳은 무역과 행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이는 문자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사상과 지식이 더 넓게 퍼지는 데 일조했습니다. 지중해는 다시금 무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역망이 형성되었고
이는 각 지역의 문명들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동시에 철제 무기의 확산은 지역 간의 갈등과 전쟁을 더욱 빈번하고 격렬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붕괴는 인류가 직면했던 가장 큰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릎 꿇지 않고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찾아냈으며 사회구조를 재편하고 결국 더 강력하고 유연한 문명을 건설하는 놀라운 적응력과 혁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 지중해는 거대한 문명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청동의 몰락은 단순한 기술의 퇴보가 아니라 낡은 체제가 사라지고 새로운 사회 질서가 탄생하는 고통스러운 진통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인류는 철이라는 강력하고 보편적인 금속을 발견하고 활용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철기 시대는 인류에게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풍요로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안정, 그리고 금속의 민주화를 통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훗날 고대 그리스와 로마라는 서양 문명의 위대한 꽃이 피어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철은 단순히 단단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인류의 발전을 가속화시킨 새로운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3000여 년 전 지중해 연안의 격변 속에서 발견된 한 줄기 희망의 빛, 즉 철의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